자, 오랜만에 모시겠습니다. 박태웅 의장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책이 나왔군요. 예, 책 나왔습니다. 안 그래도 모실 때가 됐다 싶었어요. 제가 감사합니다. 모시라고 하려고 했더니 이미 연락이 왔다고 해가지고 네네. 진짜 찌찌뽕이었는데 감사합니다. 박태웅 의장님이 통합적으로 얘기해줘야 할 어떤 변곡점까지 또 왔다 네. 생각이 드는 게 AI 초기에 나오셔서 하셨던 얘기는 주로 엄청난 규모의 검색, 거대 언어 모델이라고 해가지고 엄청난 DB를 만들고 그 DB로부터 판단을 이끌어내는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답변도 나오긴 했어요. 근데 그 DB 안에서 찾아내는 게 아니라 스스로 추론하는 단계에 들어갔더라고. 검색해서 자료를 쌓아놓고 잔뜩 안 해도 돼요. 그게 인간의 특징 아니에요, 사실은. 네네네. 스스로 추론한다는 게. 예. 그 추론 단계에 갔다는 건 여러 가지를 의미하잖아요. 검색도 필요 없어. 그러면 작아지겠죠. 그러면 개인이 그걸 들고 다닐 수 있는 디바이스에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러면 개인 에이전트가 되는 거예요, 얘가. 인간이 AI에게 굉장히 의지하게 되겠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AI는 스스로 추론해서 결론을 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는지 몰라. 그럴 수 있습니다. 야, 큰일 났다, 이거. 또. 예. 그것 때문에 제가 모시려고 했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그 얘기 있습니까? 예, 그 얘기 있습니다. 우리 박태웅 의장님은 이런 걸 잘 준비를 잘 해오셔가지고. 참 좋아. 감사합니다. 여기서부터입니다. 에이전트의 시대. 그 에이전트의 시대가 열릴 거예요. 아하. 그런데 우리가 에이전트라고 얘기했을 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GPT-4o가 몇 달 전에 나왔잖아요. 네. 그때 한번 나오셨는데. 네. 4o가 가지는 의미가 있어요. 4o 전에는 모델을 3개를 돌립니다. 음성을 집어넣으면 스피치 투 텍스트라고 해서 음성을 글자로 바꿔주는 모델이 먼저 돌아요. 그래서 그 텍스트를 AI한테 넘겨주면 AI 그 텍스트를 받아서 답을 만들어요, 텍스트로. 그럼 다시 TTS라고 해서 텍스트 투 스피치가 음성으로 다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3개의 모델이 도니까 시간이 2.8초에서 5.4초가 걸려요. 그런데 얘는 voice to voice입니다. 음성을 받아서 그냥 음성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두 모델이 필요 없어지죠, 앞뒤로. 그래서 얘는 응답 속도가 320ms이에요. 사람의 반응 속도가 가끔 더 빠른데요. 예전에 음성을 텍스트로 바꿀 때는요,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날려버리게 돼요. 잘났어라고 말을 한다고 칩시다. 그 여자분들이 정우성을 보고 잘났어 그러면 이건 잘생겼다는 뜻이죠. 근데 제가 뭔가 리포트를 써서 총수를 줬는데 총수가 이걸 보고 잘났으라고 했으면 이건 이걸 그리라고 썼냐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다른 뜻이 있잖아요. 긍정의 뜻도 있고, 야, 잘났어. 잘났구만, 잘났어. 네. 이런 뜻일 수도 있죠. 만 가지 뜻이 있잖아요. 그런데 앞에 모델들은 이걸 음성을 텍스트로 바꾸니까 그런 정보가 다 날아가 버리는. 그런데 얘는 뉘앙스를 다 이해하고요. 감정을 이해해서 얘는 감정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기분 나쁘다고 그랬죠. 예, 이거 굉장히 나왔을 때. 나 저거 굉장히 기분 나쁘다고. 오픈 AI가 저는 그 금기를 하나 깼다고 생각하는 게 의인화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컴퓨터 AI가 사람인 척하는 거는 지금까지 암묵적으로 아무도 안 하던 일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부작용이 너무 크니까. 피싱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기를 친다. 온갖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안 해왔던 건데 얘들이 GPT-4를 내면서 우리는 의인화하겠다. 인류의 금기가 하나 깨진 거예요. 여기 보시면 아이폰에 들어가잖아요. 그 애플 인텔리전스로 해서 아이폰에서만 도는 AI가 생겨. 저게 첫 출발인 것 같아요. 네, 이게 첫 출발입니다. 그 아마 2, 3년 뒤에는 얘 없이 어떻게 살았나 하고 여러분들이 느끼게 될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무슨 뜻인가 하면 애플 인텔리전스에서 보여준 예를 보면 그 어머니가 해외여행을 갔다가 오늘 오후 인천공항에 도착하기로 했어요. 내가 KE118이라는 비행기 편명을 알아요. 내가 그걸 뭐 카카오로 받았던 메신저로 받았던 메일로 받았던 문자로 받았던 관계없어요. 내 폰에 들어온 적이 있으면 그래서 내가 그냥 에이전트한테 어머니 오늘 몇 시에 오셔라고 묻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대한항공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서 4시 45분에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에요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한테서 메일이 왔는데 뭐 며칠 날 저녁에 우리 집에서 모여서 놀기로 했는데 너 남편이랑 올래? 너 혼자 올래? 차 몰고 올래? 대중교통 타고 올래? 이렇게 물었다고 칩시다.
그럼 이 에이전트가 매일 답장을 정리해서 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체크박스를 2개 딱 포함해서. 혼자 간다, 남편이랑 간다. 대중교통을 간다, 차 몰고 간다. 이런 게 에이전트입니다. 다른 차원의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나 8월 말쯤에 파리 가고 싶은데 적당한 날을 골라줘. 그러면 비행기 값이 제일 저렴한 날이라든가 네네네. 날씨가 좋은 날이라든가 쭉 선택 요건을 자기가 정리해가지고 요거 선택지가 있다. 그럼 내가 선택을 하면 자 그러면 호텔과 내가 도착할 때 택시 예약 그런 비서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런 에이전트 시대가 온다는 거지. 그런 에이전트가 오는 겁니다. 노래방 기계 나오고 나서 노래 가서 다 까먹었죠. 나중에는 그게 없으면 일을 못하게 될 거예요. 언어 공부도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말로 하고 상대방한테 들려주면 돼. 심지어는 동시에도 돼요, 요즘은. 네네. 동시에 됩니다. 보이스 투 보이스고 응답 속도가 310ms/s니까 그냥 놔두고 둘이 대화하면 됩니다. 동시에 통역해 주는데 사람 동시 통역보다 더 빨라요. 그리고 수학 혹은 코딩 인류 1% 이내로 들어갔어요. 예, 맞습니다. 클래스에. 예. 우리 인류 1% 아니잖아. 그 분야 전문가의 1% 수준으로 근접했기 때문에 이 에이전트가 생기면 쓰지 않을 도리가 없어요. 근데 이 AI가 이제 지가 추론하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원치 않는 결론을 내면 어떡해. 그게 그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항상 다음 페이지에 있는 얘기를 하세요. 너무 편해. 나 궁금한 게 많아. 이 그래프가 무슨 뜻인가 하면 GPT 3.5하고 GPT 4를 비교하는 건데요. GPT 3.5가 제로샷 그러니까 어떤 예제도 주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했을 때의 점수와 GPT-4에게 물었을 때의 점수는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그런데 GPT 3.5는 이걸 정답률이 48%밖에 안 되는데 네네네. 여기는 67%까지 올라간다. 예. 근데 여기서 agentic workflow라는 걸 쓰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AI는 한 명이나 한 대가 아니잖아요. 동시에 여러 명이 접속해서 쓸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멜론을 수천 명, 수만 명이 동시에 듣는 것처럼 그러니까 AI는 얼마든지 대규모 병렬 연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여러 개의 역할로 나누는 겁니다. 그 GPT 3.5를 여러 명의 다른 역할을 하기에 나누는 거예요. 어떤 애는 문제를 분류해요. 어떤 애는 실행 계획을 짜요. 어떤 애는 도구를 써요. 어떤 애는 답을 검증을 해요. 이렇게 여러 명의 팀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걸 agentic workflow라 그래요. 그렇게 팀을 나눠서 문제를 풀게 했더니 GPT 3.5가 GPT-4보다도 매개 변수가 훨씬 적은데 1750억 개대 1조 8천억 개인데 어머나 1750억 개 가지고 GPT-4보다 훨씬 높은 점수를 내는 거예요. 이게 이거예요? 예, 인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을 지혜롭다고 하죠? 반성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지혜롭다고 해요. 나를 바라보는 나. 그렇게 자기를 객관화할 수 있고 자기를 성찰할 수 있고 자신의 생각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AI는 한 명이 아니니까 여러 명으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인간이 모여서 네. 의논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내는 거네요. 똑같은 효과를 내는 거예요. 집단지성. 그랬더니 훨씬 작은 사이즈의 AI로도 굉장히 훌륭한 성능을 내더라라는 게 밝혀진 거예요. 그 AGI가 인공 일반지능으로 해서 인간의 지능을 훨씬 넘어서는 인공지능을 말하는 거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AGI로 가는 모든 시도들은 다 agentic workflow를 쓸 거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이라는 게 기계로 인간의 지능을 만들어 보자라는 시도잖아요. 그렇다면 인간의 지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들여다봐야 된다고. 그래서 봤더니 그 성찰적 지능들이 여러 개 모인 집단지성이 최고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그 GPT-4 같은 경우는 MOE를 썼을 거다라고 해요. Mix of Experts. 그러니까 각각의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공지능 세트를 만들어서 문제가 들어오면 이 문제가 무슨 문제인가를 분류한 다음에 그것에 제일 맞는 전문가한테 그 문제를 할당하는 거예요. 혹은 그것에 맞는 전문가와 그 주변의 전문가 몇 명에게 할당을 하는 거예요. 전체를 다 돌리는 게 아니라 2개나 3개만 돌리면 굉장히 훌륭한 답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 방식으로 에너지는 절약하고 답은 훨씬 높이는 거고요. 방금 말씀하셨던 게 오픈AI에서 내놓은 O1이라는 추론하는 모델이에요. O1은 이제 O가 오리온이라는 건데 얘는 GPT 계열하고 약간 다르게 학습을 했어요. 중간에 있는 과도기적인 모델입니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얘는 어떻게 학습을 했냐면 COT라고 해요. Chain of Thought. 그러니까 생각의 연쇄고리.
그 사람이 이렇게 논리적으로 추론할 때 단계적으로 추론하잖아요. 얘는 강화학습을 하는데요. 알파고 아시죠? 바둑에. 알파고가 세 가지 버전이 있어요. 이세돌하고 바둑을 둔 게 알파고 리입니다. 얘는 인간의 기보를 연구를 했어요. 프로 기사들이 지금까지 있던 수십 년간의 기보를 다 갖고 와서 그걸 공부해가지고 거기 들어가 있는 모든 잠재된 패턴을 끌어내서 바둑을 뒀습니다. 그래서 이세돌한테 4대1로 이겼죠. 그 다음 버전이 알파고 제로인데 얘가 강화학습을 합니다. 이게 심리학에서 나온 용어인데요. 그 조그만한 박스에 쥐를 가둬놓고 거기 레버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이 쥐가 레버를 건드리면 먹을 게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는 우연히 건드리지만 나중에는 야 이걸 건드리면 먹이가 나오네 하고 계속 누르게 되죠.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을 enforcement learning이에요. 그 알파고 제로는 바둑의 규칙만 알려주고 너 바둑을 둬서 이겨. 이렇게만 지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몇백만 판을 셀프 대국을 합니다. 자기를 몇천 개, 몇만 개로 나눠가지고 3일 만에 몇백만 판을 둔 다음에 알파고 리하고 붙어서 100판을 둬서 다 이겨버려요. 이게 강화학습이거든요. 오원은 어떻게 강화학습을 하냐면 어떤 그 추론을 해야 되는 문제를 계속 줍니다. 그리고는 네가 추론의 단계마다 어떻게 추론했는지를 설명을 해라. 추론의 단계마다 설명을 하는 걸 보고 이게 대단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점수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방향이 옳지 않으면 빵점을 주거나 감점을 해버려요. 그러면 얘가 점수를 많이 얻는 방향으로 일관되게 자기 계산을 하거든요. 어느 순간 추론 능력이 엄청나게 올라가더라. 그래서 수학 같은 경우에 수학 올림피아드의 최상위권, 의학 같은 경우는 의사고시의 최상위권에 이를 정도로 퍼포먼스가 올라가고 또 IQ는 120까지. 인류의 IQ의 평균이 100입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절반이 IQ가 두 자리 숫자입니다. 몰랐죠? 용산 말하는 겁니까? 이게 컴퓨터의 사회예요, 지금. 네네. 컴퓨터의 사회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컴퓨터의 사회가 만듭니다. 인간 사회가 만들어지듯이. 인류가요, 뇌가 계속 커져온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된 다음에 3,000년 전부터 뇌가 급속히 줄어듭니다, 크기가. 오른쪽 끝에 보시면 뚝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뇌가 왜 떨어지냐면 인류가 사회를 구성해가지고 기억을 나눠 가지게 되면서부터 사회적 뇌로 바뀌어요. 예, 뚝 떨어지죠. 사이즈가. 집단지성이 팽창을 하면 두뇌가 수축을 해요. 뇌가 몸의 에너지 20% 쓰거든요.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존에 굉장히 장애를 주는 기관이에요.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해야 되니까 에너지를 찾으러 계속 다녀야 되고 사냥도 많이 해야 되고 위험에 노출이 많이 되겠죠. 그러니까 인류가 기억을 나눠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쇠를 만드는 것에 관한 모든 기억을 대장장이한테 맡겨버리고 요리에 관한 모든 기억을 요리사를 줘버리고 집을 짓는 데 관한 모든 기억을 목수한테 줘버리고 이런 식으로 기억을 나눠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인류가 뇌가 작아지고 훨씬 더 오래 살 수 있게 되고 문화가 엄청나게 발전하는데 그걸 지금 인공지능이 그대로 하는 겁니다. 안드레이 카파티라고 세계적인 AI 과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인공지능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당신의 뇌 속에서 일어나는 내면의 독백이다. 무슨 뜻인가 하면 당신의 뇌에서 일어나는 내면의 독백이 만약에 데이터로 있을 수 있다면 즉시 AI를 만들 수 있을 거다.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는 인공지능의 5단계를 얘기를 하거든요. 첫 번째가 챗봇이에요. 챗GPT가 이 챗봇 단계입니다. 그리고 O1 요번에 내놓은 게 추론가의 단계예요. 그 다음이 에이전트인데 이게 왜 에이전트라고 따로 독립을 해놓냐면 지시하지 않아도 지가 뭔가 일을 스스로 해결하는 걸 에이전트. 그 다음에는 혁신가. 이때까지 본 적이 없던 새로운 걸 만드는 걸 혁신가라고 마지막 단계가 조직입니다. 조직이 뭐냐면 어떤 회사나 어떤 그룹 단위에서 해결할 수 있는 오랜 시간, 1년에 걸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AI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AGI, 인공일반지능이라고 하면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는 어떤 하나의 AI가 아니라 AI 소사이어티인 거예요. 위험해. 너무. 지금 두 번째 첫 단계 와 있는 거거든요? 네, 두 번째 첫 단계 와 추론가로 와 있습니다. 이 속도가 너무 빨라요. 그래서 그 오픈 AI의 그 창업자인 샘 알트만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인터뷰에서 2000일 정도 지나면 AGI가 나올 것 같다. 10년도 안 되는데? 2000 몇백 일? 10년도 안 되죠. 한 7년?
안에 나올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굉장히 많은 AI 과학자들이 5년에서 7년 정도를 얘기하고 합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그 일론 머스크 같은 허풍쟁이는 내년에 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뭐 뻥이고 그 양반은 그걸로 장사하는 사람이니까. 입만 떼면 뻥을 하는 사람이라. 어찌나 뻥을 많이 치는지. 근데 또 그 사람의 재주는 뻥을 연속으로 계속 치다가 그 중에 하나를 진짜로 만들어요. 네, 해요. 합니다. 이 뻥을 대신 중간에 길게 치죠. 야, 10년이 안 돼서 이게 나온다는 얘기네. 개가 몸을 가져서 인간을 공격하고 이게 이제 SF의 영역인데, 근데 개가 그런 판단을 해서 몸을 가지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AI가 몸을 가져야 된다고 주장하는 AI 과학자들이 많습니다. 그걸 embodied AI라고 하는데요. 그 몸을 가지지 못한 상태로 AGI가 될 방법이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얀 르쿤 같은 과학자가 대표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지금 AI가 학습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를 봐라. 남이 본 것, 남이 들은 것, 남이 쓴 것을 전해 듣고 전해받고 그걸 학습을 하고 있다. 그럼 월드 모델을 가질 수가 없다. 그러니까 플라톤의 동굴의 우화 같은 건데요. 동굴의 입구에서 돌아앉아서 벽을 보고 있고 이쪽에서 그림자가 비치면 그 벽에 비친 그림자를 보고 실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그림자 우화잖아요. 그거랑 지금 AI가 학습하는 게 비슷하다는 거예요. 남이 본 것, 남이 들은 것, 남이 쓴 것을 가지고 학습을 하니까. 그래서 AI한테 몸을 줘서 몸이 직접 세상에 나서 체험하도록 하자. 지가 직접 인식을 해야 월드 모델을 가질 수 있다. 인간을 능가하는 또 다른 존재를 만든다는 말이지, 그거는. 그 양반들의 목표는 AGI니까요. 거의 모든 거대 AI 회사들이 다 목표가 AGI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페이스북은 우리의 목표는 AGI를 만드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얼마 전에 페이페일리라고 아주 유명한 AI 과학자가 스페이셜 AI를 공간 지각 AI 얘기하고 회사를 만들자마자 몇 조의 투자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진도가 빠릅니다. 저항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불가능하죠, 이제. 왜냐하면 굉장히 파워풀하게 도움을 줍니다. 가령 최근에 구글에서 노트북 LM이라는 게 나왔거든요. 얘는 어떻게 작동을 하냐면 그 노트북 LM에 최대 2,500만 단어를 때려 넣을 수 있어요. 이게 책으로 치면 40권입니다. 어떤 작가가 있어요. 90년대부터 자료를 계속 모았어요. 책을 쓰기 위해서. 300만 단어예요. 자기 관심 있는 분야의 모든 자료들을 다 모아서 지금까지 책을 써왔어요. 그런데 노트북 LM이 생기고 어떤 일이 생겼냐. 얘한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주제에 대한 글을 쓰려고 생각 중이다. 내가 방금 이렇게 한 단락을 썼는데 이거 읽어보고 내가 빠뜨린 게 뭔지 알려달라. 이 특정 주제와 관련해서 내가 지금까지 읽은 모든 것을 찾아가지고 관련된 것을 다 알려달라. 40권을 다 압축 기억을 하고 있고 내 말의 맥락을 다 이해하고 아주 정확하게 심지어 인용의 링크까지 붙여서 나한테 알려준단 말이죠. 이걸 저항할 수 있겠어요? 게다가 주식시장에서 이게 돈이 돼요. 거기에 돈이 모인단 말이죠. 지금 거의 모든 돈이 다 AI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미국이 다 주도하고 있어요. 네, 미국이 다 주도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다른 나라의 엄청난 격차. 미국 다음 중국 정도 되는 것 같던데. 근데 미국을 100이라고 쳤을 때 2위가 중국인데 중국이 60점 조금 넘는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3등부터 한 7, 8등까지는 되게 점수가 비슷합니다. 우리가 한 7, 8등 정도 있는데 어떤 분이 예산을 다 까버려가지고 그래서 AI 관련 예산에 상당수가 열어보면 뭐 85% 삭감, 95% 삭감 이래요. 우리나라가 세계 3대 AI 인재 순유출국입니다. AI 인재가 가장 빨리 빠져나가는 나라 3등이 한국인데 우리 위에 이스라엘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미국으로 가는 게 미국을 잡아먹으러 가는 거지. 유대계 네트워크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가 세계 2대 인재 유출국입니다. 더구나 이번에 예산을 13% 까고 AI 쪽은 뭐 80, 90% 까버렸으니까 제가 볼 땐 그냥 같이 죽자 뭐 이런 것 같아요. 뭐 내가 모르는 걸 너네가 왜 알라 그러냐 이러면서 내가 폭탄주는 잘 많은데 윤 대통령은 자기가 뭘 했는지 몰라요. 모르고 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결정들이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판단 능력이 없다는 걸 알고 그 윤석열이라는 결제 도장을 이용한 세력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국 과학기술 망쳐버리는 사람들도 있다고 봐요, 저는. 간첩이지. AI가
이제는 막을 수도 없어요. 너무 많은 돈과 못 막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어디까지 왔나 따라가며 네네. 여기 이 포인트는 정말 주의해야 된다. 이 얘기를 계속 하는 수밖에 없어요. 예, 그 얘기를, 그러니까 AI 리터러시를 높이는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어여삐 들어주십시오. 이 정도라도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맞습니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무슨 일이 벌어진지 모르는 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제가. 계속 그러고 당했잖아요. AGI 이전에 이미 위험이 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스라엘 총리실에서 올렸던 그 포스팅인데 가짜뉴스잖아요, 이게 가짜 뉴스거든요. 근데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군인들이 팔레스타인 어린애들을 양심의 가책 없이 죽일 수 있게 되어버린 거예요. 저게 가짜 뉴스라는 게 밝혀졌을 때는 이미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죽인 다음에는 아이고 그랬어 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겠어요? 자기를 정당화하겠어요? 심지어는 이스라엘 총리가 올린 거예요. 한 거예요. 이스라엘 군에서 라벤다와 가스페리아라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씁니다. 그 라벤다가 뭐냐면 안면 인식 시스템이에요. 하마스에 2만 몇천 명 사진을 다 구해서 AI한테 인식을 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 주장으로 정확도가 90%입니다. 가스펠은 공격 타겟 건물을 자동으로 식별해주는 AI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냐면 라벤다를 써서 인물을 식별하고 가스펠을 써서 그놈이 들어간 건물을 식별한 다음에 포탄을 쏩니다. 함께 죽일 수 있는 민간인의 숫자가 정해집니다. 계급이 낮으면 얘를 죽이기 위해서 30명 정도의 민간인을 같이 죽여도 된다. 그 계급이 높으면 100명까지 죽여도 된다. 그래가지고 쏘는데 이스라엘 군 주장으로 라벤다의 정확도가 90%입니다. 포탄은 훨씬 더 정확도가 떨어지겠죠. 그것도 90%로 칩시다. 0.9 곱하기 0.9 곱하기 0.9니까 0.7대로 떨어져요. 한 번 쏠 때마다 30%의 민간인이 학살당하는 거예요. 근데다가 언제 쏘냐? 하마스 전사가 자기 집에 갔을 때 집을 부숩니다. 그러니까 온 가족이 죽어요. 그래서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이스라엘 지도부를 고소해서 국제형사재판에 가입한 어떤 나라든지 이 사람들이 오면 체포해야 됩니다. 그게 국제전범인 거죠. 이게 AI를 쓴 거예요. 앞에도 AI를 써서 만든 가짜 뉴스죠. 이것도 AI죠. 그 다음을 보여주십시오. 일본의 제일 큰 슈퍼가 이온이잖아요. 여기가 AI를 이용해서 전 직원의 얼굴을 감시합니다. 그래가지고 미스터 스마일이라는 AI를 써요. 그래서 미소 점수가 몇 점 미만이면 징계를 합니다. 이번에 그 통과된 EU의 인공지능법에 따르면 인권 유린이어서 금지된 겁니다. 이건 진짜 일본적이다. 예. 이 세 가지 사례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이런 부실한 인공지능 가지고도 이미 인간이 인간을 감시하고 죽이고 하고 있는데 저거 다 형편없는 AI거든요. 인간의 감정은 안면인식으로 식별할 수 없어요. 그럼 뭐 하냐고. 그걸로 사람을 죽이고 인간을 감시하고 그걸 자랑스럽게 보도자를 내가지고 AI를 활용한 멋진 사례라고 기사가 나고 그러니까 AGI가 나타나면 그때 제대로 된 규제를 만들자거나 그때 제대로 된 법을 만들자거나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미 늦었다. AI에 관해서는 제대로 된 규제와 제대로 된 법과 제대로 된 징벌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AI 발전에 그 방해가 되지 않게 너무 센 규제는 안 됩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훨씬 많거든요. 자,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의장님을 주기적으로 모시고 상황 파악을 해야 돼요. 이 상황 파악에 의장님만큼 줄기차고 성실하게 하는 분이 없어 지금 보니까. 그래서요. 이게 무려 이게 420페이지입니다. 지난번 책보다 2배 두꺼워졌어요. 너무 재밌어요. 제가 쓰다가 깜짝깜짝 놀랐어요. 자, 의장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